안녕하세요 여러분, 보험탐험가 보탐이 이지연 설계사입니다. 자, 오늘은 태아보험에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소개해드렸던 회사 B사 설계하는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밀착과의 2탄을 준비했습니다. 예비 엄마 아빠 분들, 보통 태아보험을 가장 많이 가입하는 A사 버전으로 태아보험 설계안을 많이 받으시고 또 공부도 하시다 보니 B사는 상대적으로 더 보시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번 A사 영상에 이어서 B사 버전의 태아보험 추천안을 가지고 설계안 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A, B사 설계안 보는 법 영상 2개면 훨씬 수월하게 두 회사를 비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B사 설계안의 기본적인 구성부터 대체 이렇게 가입하면 보상이 어떻게 나가는지까지 한번 차근차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그럼 설계안 전체 구성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3에서 5페이지에 걸쳐서 가입 담보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피보험자, 출생 예정자, 우리 아이에 대한 보장이죠.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피보험자 산모로 특약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태아보험을 가입하려면 최소 연계 조건으로 산모님 앞으로 특약 하나는 꼭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특약으로 하나 넣어드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 산모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산모님 이름으로 몇 가지 특약이 더 추가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산모님 앞으로 들어가는 보장의 경우 산모님의 직업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정해둔 직업의 상해 급수라는 게 있는데요. 얼마나 위험한 직업을 하는지에 따른 급수입니다. 보통 사무직이나 주부라면 1급으로 설정이 되고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요. 자영업이나 판매 업무를 하시는 경우는 2급으로 보험료도 약간 오르게 됩니다. 많은 차이를 보이진 않을 거고요. 보통 몇 원에서 몇십 원 차이가 될 거예요. 오늘 추천안에서는 산모님의 상해급수는 1급으로 설정을 했고 해당 특약의 보험료는 7원이네요. 다시 3페이지로 돌아와서 보험료 사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생 전 보험료와 출생 후 보험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같은 특약 구성이라도 출생 전 보험료는 산모님들마다 다른데요. 바로 출생 전 보험료는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생 전 내야 하는 보험료 총액은 정해져 있는데 좀 더 이른 주수에 일찍 가입을 해서 나눠내게 되기 때문에 출생 전 보험료가 더 저렴할 거고요. 주수가 지나서 더 늦게 가입을 한다면 같은 금액을 좀 더 몰아서 내기 때문에 출생 전 월보험료가 더 비싸질 겁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본격적으로 특약 이름과 세부 설명까지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특약은 기본 계약으로 따로 삭제가 어렵고요. 보험사에서 정해둔 기본 연계 조건이기 때문에 꼭 넣어야만 설계가 되는 특약입니다. 바로 그 다음부터 태아 출생이라는 카테고리의 특약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특약들 납기를 한번 보실까요?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를 제외하고는 출생 전에만 보험료를 납입한다는 거 보실 수 있죠. 좀 전 보험료 정보에서 출생 전 보험료가 출생 후보다 높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특약들은 출생 전에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만기는 출생 후 1년 동안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태아보험 필수 특약을 위주로 특약의 내용들 자세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제안서를 받아보시면 이 필수 특약들 부분 표시하면서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선천장애 출생 담보인데요. 선천 이상으로 수술을 받지 않아도 진단만 받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라 태아보험 가입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특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B사 선천장애 출생은 가입 금액은 1,000만 원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 가입 금액의 20%인 200만 원, 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는 100%인 1,00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제가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봐도 정말 청구가 많은 사경이나 심방중각결손이 대표적인 장애 출생에 해당하는 질환입니다. 타 회사의 경우 30만 원 혹은 100만 원만 보장이 되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200만 원은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심한 장애는 대표적으로 뇌성마비, 다운 증후군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선천 이상 진단비 특약입니다. B사의 특징적인 담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선천장애 출생 특약도 선천적인 이상을 갖고 태어나면 보험료를 지급하지만 이 특약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더 넓은 범위의 선천 이상을 바로 이 선천 이상 진단비, 특정 선천 이상 진단비에서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출생 전에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사가 타 회사들 대비 이런 출생 전에만 내는 특약이 저렴한 편입니다. 때문에 보장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선천 이상 진단비는 같이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비사 출생 전 특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얼마 전 올려둔 비사 설계한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우리 아이가 선천적인 이상으로 수술을 하게 될 경우 보장이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하셨죠? A사 설계한 보는 법 영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선천 이상 중 하나인 다지증으로 수술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범위가 넓은 373번 질병 수술비, 이 수술비 옆에 Q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Q가 바로 선천 이상의 질병 코드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3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질병 1호종 수술비에서도 가능할 텐데 1호종 수술비는 특정 질병이 아닌 수술의 난이도로 분류되는 특약입니다. 그렇다면 1에서 5종 중 우리 아기가 받은 수술 기법에 해당하는 종에서 추가로 수술비가 지급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다지증은 약관에 보면 특정 선천 이상에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에서 2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B사의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는 400만 원까지 상향이 가능하니까 여력이 되신다면 증액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암뇌심 진단비입니다. 3대 진단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을 건데요. 30세 만기라면 보통 암 진단비는 1억 원, 유사암 진단비는 2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 1억 원의 일반암 진단비가 가장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른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특정암 진단비, 소아백혈병 진단비 등 관련 암 특약을 넣으시면 이 일반암 진단비와 중복으로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넣으시는 다발성 소아암 5천만 원 담보 아시죠? 그럼 우리 아이가 다발성 소아암에 해당되는 암의 진단이 되었을 때 일반암에서 1억 원, 다발성 소아암에서 5천만 원, 총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실 거예요. 다음은 뇌졸중 진단 담보,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의 하위 담보라 중복되는 구성인데요. 최대한 중복은 제외하고 보통 구성을 해드리지만 특약 밑에 설명을 한번 보시면 신생아 뇌출혈은 가입 금액의 20%만 보장을 한다고 되어 있죠. 2천만 원 가입 시 400만 원만 지급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조산이나 미숙아로 태어나면 신생아 뇌출혈이 더 쉽게 발생하고 저도 청구를 종종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설계한 대로라면 신생아 뇌출혈 시 뇌졸중에서 200만 원, 뇌혈관에서 400만 원, 총 6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장 진단비인데요. 허혈 심장 질환을 기본으로 넣어드리고 있는데 가족력 등으로 더 넓은 보장 범위를 원하시는 분들은 심장 초기 질환을 보장하는 B사의 6대 심장 질환 진단비 추가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드디어 태아보험 필수 담보인 질병 입원 일당 파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 입원 일당 관련 담보들을 모두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특약이 있습니다. 질병 입원 일당은 조건만 맞으면 모두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근데 중복으로 보상을 받지 않고 그냥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180일 7만 원, 이게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것 같은데 저는 다른 담보는 다 빼고 이 담보로 20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하고 싶어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질병 입원 일당의 경우 인실이나 병원 등급 상관없이 보장을 하는 담보라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가입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가입 금액을 올릴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설명드리는 B사는 질병 입원 일당에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사회사들은 1에서 180일 질병 입원 일당이 보통 5만 원 한도라 1에서 30일이나 1에서 10일 질병 입원 일당 2만 원 혹은 만 원을 추가해서 최대 한도를 맞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설명드리는 B사는 1에서 180일 질병 입원 일당으로만 7만 원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30일 이상 입원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속 하루당 7만 원을 최대로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당도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아이가 저체중아로 태어났고 신생아 황달이 동반되어 10일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794번 질병 입원 일당 1일 이상 Q 7만 원에서 기본적으로 일당 7만 원이 지급이 되겠죠. 10일이니까 총 70만 원. 그리고 중환자실 일당에서 일당 5만 원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50만 원이 추가. 저체중아 입원 일당 3일 이상 60일 5만 원에서 7일 35만 원도 추가가 될 거고요. 신생아 황달도 있었으니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에서도 10만 원 보장을 받으셔야겠죠. 그러면 총 165만 원으로
비용으로 든든하게 보장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일당, 이것도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요. 우리 아이가 상급병원 1인실에 입원을 한다면 상급병원 1인실 일당 20만 원, 종합병원 1인실 10만 원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질병 입원 일당 종합병원 1인실을 1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다는 점도 비사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실이나 병원 등급 상관없이 보장하는 794번 질병 입원 일당 7만 원도 같이 보상이 될 건데요. 그럼 상급병원 1인실 사용 시에 일당 37만 원이 지급이 되겠네요. 그리고 실비에서도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니까 일당 47만 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상급병원 1인실 입원료를 보시면 하루 평균 40만 원 후반에 달하는 비용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비사로 가입을 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다음 필수 특약은 골절 진단비입니다. 아무 조건도 안 붙어있는 863번 골절 진단 담보 30만 원, 866번 골절 진단 치아파절 제외 2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골절 진단비가 이렇게 나뉘어 있다 보니 대체 보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넘어져서 치아가 깨졌다 하면 866번 담보는 치아가 깨지는 건 보장을 하지 않죠. 그래서 863번 담보에서만 30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치아가 아닌 팔이나 다리가 골절이 됐다 하면 두 골절 담보에서 모두 보장을 하기 때문에 총 50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냥 보장 범위가 넓은 863번 골절 진단 담보로만 구성을 하면 안 되나요? 궁금하실 수도 있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골절 담보를 구성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넓은 범위인 골절 진단 담보로만 50만 원. 이가 깨져도 팔다리가 골절되어도 50만 원이 지급되니까 가장 고보장의 버전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골절 진단 30만 원, 골절 진단 치아파절 제외 20만 원입니다. 첫 번째 골절 진단으로 50만 원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고 이가 깨진 경우도 30만 원은 받을 수 있고 다른 부위가 골절된 경우에는 최대 금액 50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으니까 보험료도 아끼면서 보장은 괜찮게 가져갈 수 있는 절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은 보장 범위는 넓게 골절 진단 담보를 선택을 하고 대신 가입 금액은 30만 원으로 좀 줄여서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안으로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 설명을 들으셨으니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정을 요청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태아보험에는 22주 6일차까지만 가입되는 특약들이 있죠. 비사 버전으로 해당되는 특약들도 한번 적어드리니 이 특약들도 잘 들어가 있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 해약 환급금 예시표 확인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고객님들께서 만약 이 30대 만기 보험을 나중에 4, 5살쯤 해지를 하고 100세로 갈아타준다면 해지할 때 위약금 같은 게 발생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위약금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비사의 상품 특징을 잠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타 회사의 경우 30세 만기 이하 상품에서는 해약 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사만 해약 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해약 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이란 건 쉽게 말해서 납기 도중 해지를 했을 때 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아마 보험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셨거나 최근 내 보험을 가입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납입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상품이 가장 저렴하다는 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보통 80세 이상 만기에서만 이 형태의 상품을 운영하지만 비사는 30세 상품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4에서 5세 때 해지를 하고 100세로 갈아타줄 시 환급금이 없다는 게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최대한 월 보험료를 가성비 있게 가져가고 보험료 부담은 줄여드리기 위해서 해약 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으로 선택해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태아보험 떠오르는 다크호스 비사의 추천 설계안을 바탕으로 설계안 보는 법을 설명드려 봤는데요. 제가 준비해둔 A 비사 설계안 보는 방법 정주행 하신다면 우리 아이 태아보험을 좀 더 잘 알고 가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받아보신 태아보험 제안서가 있는데 이 구성이 맞는 건지 불필요한 특약은 없는지 꼭 필요한 담보가 빠져있지는 않은지 혼자 보시기 막막하시다면 영상 상단의 연락처 혹은 더보기란의 채팅 링크로 보타미 지연 설계사에게 문의주세요. 제가 1:1 밀착 과외를 도와드릴 거고요. 깔끔한 추천 설계안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안녕!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